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3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또 흘러갔습니다. 133회를 맞이했는데 우리 그 회차가 자꾸 늘어날수록 뭔가 뭐 누진 확진자 뭐 이런 거 나오는 것처럼 회차가 늘어나면 자꾸 그 느낌도 드네요. 매번 1회씩 늘어가긴 하는데 네, 언제 7,000회까지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갔다가는 다시 이제 또 하나씩 없애주면서 또 내려오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늘리는 게 아니라 까나가는 거지 다시 또 갔다 왔다 그러지 왕복으로 해가지고 200 찍고 다시 내려올까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도 한번 이렇게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왼쪽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미모에 놀라서 사라지라 뭘 끄덕끄덕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왜 이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연하다는 듯이 끄덕끄덕 하고 계신 우리 옆에는 이제 마차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차린 게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뭘 차린 게 없어요? 차린 게 없어서. 얼굴 나는 뭐예요? 그럼 나는 지금 뭐 삼각김밥인데 거의. 돈을 얼마나 드렸는데? 드렸죠. 이게 몸이 이게. AS를 해야 되는 몸으로 태어나서 하나씩 고쳐가고 있어요. 너무 잘생겨져서 좀 쳐다보기 부담스럽네요. 아닙니다. 피부가 좋아진 게 네. 굉장히 그건 것 같아요. 정말 피부가 좋아졌어요. 담배를 끊었으니까. 그렇죠. 벌써 이제 담배를 안 핀지 벌써 이제 한 2주가 넘었습니다. 네, 진짜 왜냐면은 이 나의 코를 위해서 코 때문에 코에 염증 생긴다 그래가지고 금연을 했잖아요. 2주가 넘어가면서 몸의 변화가 확 일어난대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너무 피우고 싶을 때가 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그 생담배 있잖아요. 우리 형이 피던 거. 그 생담배를 그냥 불만 붙여요. 냄새만 맡아. 냄새만 맡아. 하지 마. 냄새만 맡아. 옆에 가지도 말고. 뭔지 알죠? 이렇게 냄새만 이렇게 맡으면서 내 몸으로 빨아당기진 않겠다. 직접적으로는. 하지만 간접적인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좀 건강을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 눈도 좀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이제. 정말. 네네. 원래 그렇게 태어난 사람 같아요. 네. 그럼 내가 성공한 거예요. 성공한 겁니다 이제. 빨리 지금 이제 코로나가 좀 없어져서 또 사람들을 만나서 놀래켜줘야 되는데 만나지를 않으니까. 기회가 없구나. 진짜로 그래서 더 놀래켜줘야지 하면서 지금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주 그냥 깜짝 놀라게. 훌륭해요. 10kg 빼고 막 눈, 코 생기고 뭐 이걸로 가서 날 못 알아보게 하는 그걸 노리면서 지금 그 재미에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자, 마차님 뭐 특별한 근황 같은 거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아니 뭐 회사 집 하고 네. 주말에도 집콕. 이번 주말에는 특히 방송에서 외출을 자제하라고 막 나오니까 진짜 나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 요즘에는 그 집회도 거의 안 하는 그렇죠, 안 하죠. 네. 그래서 요즘에 지금 유일하게 지금 뭐 종교 행사들이 이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도 만남을 자제하고 있고 사실 예전보다 연락도 안 와요. 이제는 별로. 그래서 사실 그 TV를 본다거나 유튜브를 보는거나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폭등하고 있는 거죠. 할 게 없으니까 하긴 나도 갑자기 계속 사고 있어. 나도 그러고 있어 지금. 최근에 그거 뭐야 그 신발에 깔면은 허리 교정된다고 하는 거 광고가 너무 나오는 거예요. 뭐 마사이 워킹 뭐 이런 거요? 그 마사이 워킹은 말고 있어요. 깔창 같은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뭘 구매하고 싶었냐면 그 있잖아요. 그 성장되는 약 있어요. 광고 너무 나오는 거야. 시성장. 아이 그 완전히. 내가 말이 넘어갔는데 이거 먹었대. 절대 안 돼, 절대. 근데 궁금하고 혹시 나에게 아직 나의 연골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아이고야. 그 약을 간절히 원하고 있지 않을까 하면서. 결국에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살짝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아마 아니 뭘 고민해요 그거를. 앞으로 한 5번 더 나랑 만약에 우연히 유튜브 광고에서 만나게 되면 살 줄도 몰라요. 사겠네. 딱 보니까 사겠네. 위험합니다 지금.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또 우리 오사충기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일주 동안 잘 계셨습니까? 네. 오사충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업이 지금 파산 대신. 네. 네. 그래도 일을 나름 이렇게 블로그도 열심히 쓰고 네. 레귤러하게 출근도 하고 퇴근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좀 빨리 해결이 되면 다른 나라에서 이제 한국인 받아주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제 미국이 더 문제가 생기니까 네. 더 이제는 못 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가. 아 우리나라 예, 사람들이 또 예, 그런 예, 일로 안 가겠구나. 예, 가면 예. 걸릴까봐. 네, 지금은 첩첩산중입니다. 저 몸이 좀 좋아졌잖아요. 운동 요즘에. 홈 트레이닝을 집에 턱걸이도 홈트. 예, 턱걸이도 좀 사고. 그러니까요. 예. 오히려 이제 그냥 요 시간을 이제 자기 개발에 그냥 쓰면서 어차피 이거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맞습니다. 자기 개발에 쓰고 계신 우리 오사춘기님. 자 아이들은 아이가 되게 좋아하겠네요. 아니 뭐 계약 미뤄주고 똑같아요. 어. 뭐 내내 그 둘째 조카가 13 조카 가리키면서 11시에 시작해서 야, 그 조카는 횡재수네. 예. 정말 횡재했죠. 예. 그렇게 해서 뭐 내내 그 학교 같이 지내고 있어요. 집에서 예. 수업하고 영어 수업하고 수학 수업하고 그다음에 뭐 해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삶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어째 맞습니다. 본업을 접었더니 또 이렇게 생기고. 예. 네. 자 그리고 우리 옆에는 야수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야수님은 뭐 한 주 동안 특별한 일 없으셨나요? 예, 뭐 집에서 이제 잘하는 숨쉬기 하고, 예. 예, 배달 시켜 먹기 하고, 아. 예, 누워 있기. 예. 그러니까 저도 요즘에 이제 저 지하철 많이 타고 다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마스크를 하나 가지고 거의 한 달 썼잖아요. 오늘 이제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슬슬 향기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 마스크. 진짜로? 예, 예, 예. 어떻게 샀어 또? 오늘 근데 진짜로 지하철에서요. 1,000원 이렇게 팔죠. 뭐 3D 마스크 2장에 3,000원인가 예,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근데 나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몰릴 줄 알았거든요. 안 사는 거야 거기서는. 왜 그러지? 그 미용 마스크 같이 그냥 말 그대로 네. KF인가 뭐 그 있어요. 인증된 거 말고 네. 그냥 파는 것도 많아요 집에 그냥 지하철. KFC에서 인증된 거. 아니요, 네. 보통 이제 그거 치과용 마스크라고 흔히 부르는데, 네, 맞아. 그게 이제 대만에서 나눠주는 게 이제 그 400 마스크예요. 원짜리. 부직포로 된 마스크고, 우리나라 그 정부에서 나눠주고 있는 건 이제 KF80, KF94 이거를 나눠주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치과용 마스크는 개당 생산 원가가 한 10원, 20원 정도 하고 소매가가 50원, 60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2장에 3,000원에 판다는 건 비싼 거죠. 굉장히 잘 파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 내가 그 성형외과 상담 갔을 때 있잖아요. 그때 상담만 하는데도 마스크를 주더라고. 비싼 데는. 그러니까 그 마스크인가 보다. 그거 그냥 잠깐 가리는 거. 자, 그래서 오늘 마스크 얘기도 잠깐 좀 해봤고, 자 오늘 주제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제 희망에 대해서. 희망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다. 뭔가 좀 다들 부정적이고 막 언론에서 하도 그러니까 언론에서 이렇게까지 정말 이 공격,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정부를 칭찬해 주는 기사는 거의 다 해외 기사고 국내에서는 다 비판 일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전에 예전 때 하필 그 언론이 중요하다는 게 예전에도 그 세월호 초창기에는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결론은 대응을 못했는데 이번에는 언론에서 대응을 못하고 있다, 개판이다라고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해외 언론에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역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TV를 보면서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보셔야 돼요. 그냥 뉴스라고 다 그냥 이게 할 때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은 뭐라고 하는지 또 뭐 비교도 해, 비교 분석 이런 것까지 해야 될 정도로 이제 뉴스가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니까 어느 날부터 이제 국민들이 되게 힘들어졌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희망을 많이 얘기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얼마 전에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다들 움츠려 있을 때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오늘 주제는 이제 희망 유전자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우리가 좀 뭐 바이러스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또 이제 요게 또 자꾸 생각이 나요. 연상 기법으로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유전자로 바꿔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부터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야수님부터.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아까 느낌에 선생님이 이제 자 질문 있는 사람 저요 화장실 갔다 오면 되는 이런 거 타이밍이 약간 비슷했는데 자 갈리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자 가위바위보. 자 오사춘기님 1등이고요. 제가 2등입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보. 네 야수님 3등, 마차님 4등. 자 이렇게 가시죠 그냥. 예. 복잡합니다. 네, 예, 좋습니다. 또 숫자 나누기 복잡하니까 요걸로 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계셨죠? 예, 오사춘기입니다. 133회 희망 유전자에 대한 그 토크를 시작하겠는데요. 일주일 동안 저희는 그 유학은 이제 파산이 됐고. 예. 생각보다 이민 상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민. 아 유학은 끝났는데 우리나라보다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다고.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마지막으로 그 일본을 유학을 보내고 일본 팀장하고 커피를 한잔 했어요. 네. 그래서 어때요 막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이주공사가 어떻게 생긴 줄 아세요? 이주공사? 이주공사가 뭐예요? 이민을 보내주는 업체를 이주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 공사, 뭐 토지개발공사 이런 네. 거 같이 공사가 왜 그러냐면 옛날에 공창이 있었어요. 공창. 그건 뭐예요? 공창은. 정말 그 왜 미군들을 그러니까 위한 퍼블릭 장려촌. 예 아. 미군들을 위해서 아. 우리나라에서 고위 관료가 여자를 불러다가 밥 먹이고 너희들은 정말 애국하는 거다. 그게 나라 기관에서 관리를. 예. 네, 그 박정희 시대 때 예. 있었죠. 예. 와 그러면서 몰랐네. 이걸 갖다가 이 사람들이 부대로 돌아가면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난 이 여자랑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처음으로 영주권 수속을 해주기 시작하고 이런 거를 갖다가 공사에서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주공사라고 붙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름이 이렇게 바뀌면서 공사라는 말을 법적으로 못 쓰게 하고 이민 컨설팅, 뭐 아니면 이민 상담, 뭐 이민 업체 이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일본 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국은 그 교육이나 뭐 이런 스트레스 때문에 이민에 대한 그 약간 로망도 있었죠. 그거랑 이제 약간 그 장애인 차별.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에 자녀가 좀 아프거나 뭐 불편하면, 불편하면 예. 한국에서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선입견 없는 나라들 있잖아요. 그걸 이주를 많이 그래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물어봤죠. 그러니까 일본은 어때요? 그러니까 일본은 이 비즈니스를 하면 무조건 망한대요. 이민 관련 비즈니스. 왜요? 그랬더니 일본은 그런 생각이 없대. 왜 외국 가서 살아? 놀러 가는 건 좋은데 바리바리 뭐 저는 그러네. 그러니까 이민을 가는 숫자가 그 놀러 많이 가고 옛날 하와이 이거 빼놓고는 아 일본이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많지가 뭐하러 않아. 이민을 가? 맞아요. 쳐들어가면 되지. 아니 어차피 우리 식민지 만들면 되는데 뭐하러 이민을 가 힘들게. 스고이. 약간 이 개념 아니에요? 스바라시. 어차피 나중에 전쟁해가지고 우리가 먹을 건데. 그럴 수도 뭐하러 있겠네. 힘들게 이민을 가 그래. 진짜 약간 역시. 이 마인드 같은데. 역시 일단은 뭐 그랬었던 뭐 대화를 좀 했었고 아이가 이제 주말에 너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빨 교정을 하는데 제가 턱이 되게 조그매 하악기. 그래서 입을 벌려 보면 뼈가 이만큼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는 그 가지런한데 제 집사람도 되게 얼굴이 작거든요. 근데 이제 이빨이 다 삐뚤어졌어요. 집사람은. 그래서 어렸을 때 교정을 안 해서 아이는 이제 교정을 했는데 생리 이제 4개를 뽑은 거예요. 어금니 4개. 아 뭔지 알겠다고. 와 그러면서 이제 약간 그걸 한 달에 한 번씩 조이는데 맞아요. 미쳐버리나 봐요. 그게 한 2년인가 1년 정도 하죠. 네, 그 2년 정도 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약간 조이고 또 약간 조이고 할 때마다 3, 4일간 이제 아프지. 들어 눕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휴 정말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이제 사준 게 뭐냐면 두유하고 카스테라를 이렇게 사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는데 카스테라를 사갖고 이렇게 옆에서 저도 이렇게 먹고 제 집사람도 이렇게 먹으면서 옛날에 그 노인 양반들 있잖아요.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카스테라를 좋아한 거예요. 맞아, 네가 약하시니까. 이렇게 시골에 이렇게 가면 이게
정말 이렇게 카스테라를 좀 그렇게 좋아하세요. 또 너무 또 달콤하고 부드럽고. 그래서 또 우리 외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입을 보여줘. 이빨 봐라. 나 이거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병두유 아세요? 병두유? 예. 옛날에 배지밀 A, 배지밀 B에서 다 배지밀로 통했잖아요. 두유란 말이. 그걸 따뜻하게 해갖고 카스테라랑 주면 그렇게 잘 드세요. 맛있어요. 예. 한 끼 식사 되죠. 이게 그렇죠? 예, 카스테라가 이제 우유랑 만났을 때 예. 싹 녹는단 말이에요. 입안에서. 맞아. 진짜 맛있는 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예전에 막 그 할머니한테 이런 것도 사드리고 이랬던 기억이 나고 그러면서 이렇게 옛날에 우리 카스테라 먹었던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집사람하고 했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 대왕 카스테라라고 있었잖아요. 예, 한번 난리가 그게 났었죠. 장소를 잘못 골랐네. 그러니까 경로당 옆에다가 다 오픈해서 잘 됐을 텐데 너무 막 번화가에다가 많이 오픈하셔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거를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옛날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아, 옛날에는 참. 근데 저는 집사람에 비해서는 약간 부유하게 자랐고 집사람은 완전 시골에서 그 자기 말로는 뭐 맨날 김치만 먹었다고 얘기하는데 그 좀 가난하게 자랐는데 둘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부유하게 자란 집이나 가난하게 자란 집이나 똑같은 그 공통점이 뭐냐면 애가 많으니까 우리도 집이 6명이잖아요. 6명이니까 아침에 비가 오면 부잣집이고 안 부잣집이고 우산이 8개 있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하고 애들 다. 근데 우산살이 나만 나겠습니까? 우산살이 누구는 먼저 가면 좋은 거 우산 쓰고 가는 거고 나중에 가면 우산살 다 하나 두 개 이렇게 떨어진 거 그렇게 쓰고 그다음에 양말 있죠, 양말. 근데 부잣집과 가난한 집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네. 부잣집은 좋은 우산이 그게 우산살이 날아간 거고 네. 없는 집은 비닐 우산이 날아간 옛날에 우산이 종류가 달라요.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옛날에는 그 일회용 우산에 이렇게 대나무 쌀로 파란 일회용 거, 파란 우산. 거, 예, 파란 거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양말이 요즘에 스포츠 양말이 있지만 옛날에는 그냥 하얀 양말이었어요. 정말 누가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일주일 뭐 이 정도 신으면 양말이 다 빤뿌가 나요. 양말이 다. 왜 그럴까요? 그죠. 요즘에는 뭐 나이키, 르카프 네. 뭐 이런 되게 두꺼운 스포츠 양말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하얀 거 생각 안 나세요? 그 면 양말 있어요. 네. 그러니까 길쭉한 그 무늬 이렇게 된 거. 그래서 그거 했던 기억. 그다음에 체육복 있죠. 하얀색 체육복. 네. 막 그걸 입다 보면 누래지잖아요, 옷이. 맞아요. 대부분의 체육복들이 황달 걸려가지고. 일단은 그런 게 생각이 나서 그때 청군 백군 어떻게 나요? 모자로 나요. 모자로 나왔잖아요. 아, 옷 여자는- 체육복은 다 흰색인데 여자는 머리띠. 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할머님이 우리 집에서 이렇게 많이 그 집안 살림을 도와줬어요. 옛날에 그 우리 되게 오래 있던 누나가 제주도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에 이제 1년에 한 3번씩 이렇게 내려가면 할머님이 와갖고 우리 외할머니에 대한 그 추억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할머니가 항상 했던 얘기가 너희들이 우리의 희망이다. 그 굉장히 그러니까 제가 그 사춘기를 버티면서도 아빠 뭐 엄마 뭐 친구한테 막 함부로 하잖아요. 뭐 엄마가 무슨 얘기하면 막 대들고 막 그런데 유일하게 이렇게 대들지 않은 사람이 할머니예요. 할머니. 막 할머니가 아무리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더라도 할머니 왜 그래? 할머니만 보면 이렇게 웃음이 씩씩 나오고 그리고 할머니가 이렇게 뭐 좋아하면 이렇게 정말 카스테라 같은 거 입에 넣어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도 그렇겠지만 할머니가 이런 얘기 하신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상속을 바로 우리 손주한테 할 거요. 아들 딸 필요 없어. 손주가 최고야. 그때부터 할머니가 좋아졌다거나 뭐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일말의 진실이 숨어 있네요. 약간 작용하는 것 같아. 할머님이 되게 이렇게 저한테는 그래서 그 할머님이 정말 그 말을 정말 많이 했어요. 희망이다, 희망이다. 너희들이 공부 열심히 해라. 뭐 그 노인네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카스테라를 보면서 그때 이렇게 할머니 생각이 돌아가신 할머님인데 저희 할머님 되게 자존심이 세세요. 그래서 맨날 병원 나중에 늙으셔서 병원 집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머님이 못 견디고 할머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네, 할머님이. 그러니까 이 자존심이 너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계속 이렇게 병원을 다니면서 막 이러면서 저희 막 그 경찰 조사받고 막 그랬어요.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네, 그러면은 이게 학대 혐의로 일단 네. 조사부터 하죠. 그러니까 예. 주변에서 혹시 예. 둘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안락사가 안 되니까 네. 자기 스스로 죽음을 선택할 수가 있는 방법이 자살밖에 없으니까. 예.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서 굉장히 그것도 고통스럽고 할머님이 돌아가신 것도 고통스럽고 또 하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어렸을 때 좀 충격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렸을 때는 아니죠. 제가 이제 머리가 크고 나서 이제 할머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희망하면 그 생각나는 그 대명사들이 있잖아요. 뭐 올림픽 우리나라는 그다음에 뭐 새해 그렇죠, 그렇죠. 뭐 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저한테는 할머니였고요. 그다음에 저한테 또 희망이 저 노무현, 뭐 김대중. 왜냐면 그 IMF가 터져서 아니 그때만 해도 내가 알기로 뼛속까지 저기 보수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저는 그때 전 투표를 해본 게 노무현 대통령 때 투표 처음 해봤고 그 전에는 이제 계속 이제 외국에 있으면서 IMF가 터졌었죠. 막 절망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이 막 자한당, 뭐 일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명박 뭐 이런 거. 그런데 이제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무주택자가 됐어요 법적으로. 네, 동생한테 이제 다 집을 다 주고 지금 살고 계신 집 지금 전세로 살아요. 네, 그래서 무주택자가 돼서 이때는 막 지금 구저래요 구저. 저고용, 저이자, 뭐 저금리, 저성장 뭐 해서 구저래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강남의 3구의 아파트 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그래 얼마 전에 그러니까 5억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금을 저희가 막 열심히 또 모으고 있는 있거든요. 단계죠. 그래서 강남의 진출이 13억부터는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알아보고 여기다 전화해보고 막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또 느꼈던 게 뭐냐면 아까 희망 절망을 얘기를 했었는데 김대중 대통령 때 IMF가 터진 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때 터졌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이렇게 반 시체를 갖다 이렇게 살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공호흡해서. 근데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내가 집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막 머리도 굴리고 막 이렇게 내가 갖고 있는 합법적인 재산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전에 보니까 IMF는 그냥 아구창을 마신 거예요. 그냥 한 방. 맞잖아요. 아무 준비도 없이 그때 뭐라고 국민한테 책임을 돌린 줄 아세요? 너희들이 흥청망청 써가지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이 막 흥청망청 쓰고 해외여행 막 가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 국민의 책임이다. 낭비가 너무 심해서 IMF가 터졌다. 원래 국민이 뭘 잘못이에요. 그래서 막 이런 게 있었는데 그때 전 처음에 IMF 때 처음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신용불량자. 그 전에는 이런 말 안 들어봤어요. 저는 신용불량자가 도대체 뭔데? 그다음에 정리해고 이런 말 안 들어봤잖아요. 뭐 구조조정, 뭐 비정규직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한참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서 보면서 제가 가장 IMF 때 그때 뭐가 있었냐면 저도 외국에 있었지만 가장 희망을 준 인물이 2명이 있었어요. 박찬호하고 박세리. 역시 박씨들이. 예, 그 2명의 운동선수들이 그냥 희망을 준 거예요. 희망을 주는데 저는 운동을 좀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사태를 좀 보면서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어떤 사태를 보면? 그 박찬호, 박세리가 유명해지고 막 열광하는 하고 막 우리나라 국민 영웅이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박태환은 이해가 돼요. 김연아 선수도 이해가 돼. 근데 저는 박찬호하고 박세리가 막 그 애국가 맨 마지막에 그거 하면 박세리 이거 그 딱 어프로치샷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나와요. 막 소나무 막 하면서 상록수인가? 그래서 막 양말 벗고 막 이러는 거. 하얀 발. 근데 가만 보세요. 박찬호 선수는 하나에서 데려가겠다고 했는데 5천만 원의 연봉 때문에 안 간 거예요. 프로야구 선수에 그냥 프로야구 선수, 일개 프로야구 선수. 근데 저쪽에서 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LA 다저스에 100만 불에 계약을 하고 간 것뿐이에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아시아 네. 사람이 그 메이저리그라는 야구 최고 강국 가서 그 뭐 백인 선수들 흑인 선수들 그 서양 선수들을 삼진 아웃 잡고 이런 모습이 그리고 막 15승하고 막 이럴 때 네. 국민들이 막 그때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약간 예전에 일본 사람들이 예, 프로레슬링 맞죠. 좋아하듯이. 근데 뭐가 있냐면 진짜 지금 추신수
지금 뭐 손흥민 이런 선수들이 국위 선양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국위 선양을 하는 것처럼 경국민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물론 굉장한 선수예요. 저는 그걸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막. 시기적인 네, 맞아요. 1호기 그냥 때문에 그래. 자기는- 박세리 선수도 1호. 자기는 정말 잘해서 음.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근데 그렇죠. 국가에서 이 사람이 정말 그 국가대표 이렇게 태극마크 달고 무료 봉사를 한 거는 아시안 게임하고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딱 2개밖에 없어요. 누가 보면 박찬호가 엄청나게 국가대표로 많이 오래 돈도 안 받고 맨날 봉사를 하는 줄 아는데 그러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박세리도 열심히 골프를 쳐서 프로 선수로 데뷔를 해서 미국에서 메이저 대회 벌크덕 우승을 한 거죠. 지금은 갑부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뭐 전 재산을 다 뭐 기부를 한 것도 아니고 이 사람도 올림픽 때 올림픽 감독으로 처음 이제 명예직을 한 거지 나머지는 그 우승을 하고 그다음에 삼성 스폰서가 끝났어요. 그다음부터는 뭐 10억을 받냐 20억을 받냐 100억을 받냐 왜 박세리가 전 국민한테 희망을 줬는데 연봉을 그거밖에 안 주냐 묘한 논리가 묘한 논리가 이렇게 그게 영웅이 탄생되는 거가 형 말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딱 맞은 거야. 이렇게 번개가 그치. 딱 그러니까 맞은 거죠. 우리나라가 그냥 잘 돌아가는 상황이었으면 그래도 좀 대단하네 요 정도에 끝났을 건데 나라가 어렵다 보니까 특히 이제 IMF라는 게 우리가 이제 서양 애들한테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네, 보니 네. 서양 애들이 제일 잘하는 스포츠에 가서 한국 애들이 이름을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그게- 영웅을 만든다고. 그렇죠. 네, 하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은 실력이 좋은 그렇다고 뭐 인성이 어떻다 이걸 절대 다 평가하거나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력이 좋고 열심히 한 조만간 박찬호 선수한테 저 날라차기 맞을 것 같은데 또저 박세리 선수한테 또 양말 벗은 발로 하이킥 한번 맞으실 것 같은데 왠지. 운동 선수인데 이분들이 정말 잘해서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국민의 희망, 국민의 영웅.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들 있잖아요. 정말 돈 한 푼 안 받고 훈련비 150만 원 받으면서 막 이거는 정말 놀라워요. 정말 놀라워요. 근데 프로 선수잖아요. 프로 선수인데 그렇게 되고 맨 마지막에 박찬호 선수가 돌고 돌아서 한국에 와서 한화에서 네. 연봉 10억에 그걸 다 기부를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 10억 푼돈이죠. 네, 그러니까. 10억까지 그러니까 까짓 거면. 뭐 그게 봉사라면 봉사인데 그 이외에 어떤 봉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투머치 토크로 요즘 활동하고 있잖아요. 광고 많이 찍으시는데. 방금 너무 웃겨. 했을 때는 계속 얘기하는 거 컨셉. 계속 얘기하면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라 저는 예전에 이제 그 박찬호 박세리의 그 프로 선수들이 영웅이 됐다는 막 이런 부분들이 매일 연일 그다음에 그 하드라고 하죠. 하드 아이스크림 그게 찬호박이었어요. 찬호박 네, 있었어요. 호박 들어간 거죠. 호박 들어간 거. 진짜? 호박만 나는 아이스크림에서 예. 찬호박 이랬었어요. 옥동자도 있어요 아이스크림. 그래서 일단은 그랬었고 그다음에 저는 정말 진정한 그 영웅이라고 정말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게 예전에 그 혹시 그거 아세요? 금모기 운동? 예. 알죠. 대단한 거였더라고요. 제가 감히 이렇게 외국에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감동을 몰라서 그런데 그게 정말 대단한 그 운동이었어요.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있었던 유일한 그러니까 어떤 정신적인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정말 유일한 이벤트 같은 거였죠. 그러니까 이게 금모기 운동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국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그랬나? 김대중 대통령이 아이디어를 냈나요? 어떤 건가요? 그때는 아마 정부에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보자 하는 왜냐면은 그런 그게 데서 이제 팔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이제 국민들이 금을 걷어서 갖고 있는 거 다 꺼내라. 근데 보세요. 그거 이걸 하는 거죠. 금을 갖다가 줘서 달러를 줬으면 얘기가 틀려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월남 가서 돈을 벌었죠. 중동에서 돈을 벌었죠. 달러를 우리한테 보냈지만 한국에서는 한국 돈으로 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달러를 보유하고 한국 돈을 찍어놔서 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모으기 운동도 국가는 금을 가지고 있지만 돈 찍어서 주면 되잖아요. 이걸 달러로 줬으면 정말 대단한 건데 그냥 한국 돈으로 줬잖아요. 물론 하나로 필요했겠지만 그러니까
기업체는 금을 가지고 이게 보니까 국민들이 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해서 했는데 결국은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기업이 그걸 다 먹었더라고요. 예. 그 금을. 실제로 외채를 갚는 데는 기여를 못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채로 다 들어간 그러니까 자기 회사를 그러니까, 배불리는데 우리가 다 정말 고열을 짜가지고 아니 그 누구한테 달라? 삼성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냈던 거? 그 이제 지금 다 녹였죠. 녹여가지고 이제 어떻게 찾을 수가 없죠. 아, 그러니까 지금은. 증명서라도 받아 차라리 어음으로 주든가 그냥 기업체 어음을 그럴 거면 그것도 괜찮지 야, 차라리 10년 뒤에 너 이거 기업 어음으로 가지고 어차피 기업에 쓸 거니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하여튼 문제가 많네.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금을 줬는데 이거를 달러로 주면 좋아. 근데 이걸로 하나는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 돈 찍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한번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고생은 쇠가 빠지게 우리 국민이 다 하고 IMF 때도 쇠가 빠지게 비판은 다 그 국민들이 먹고 가만 보면 그 관료들이 다 그렇게 저지르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만약에 한 번 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예. IMF처럼 왔을 때 처음 당할 때는 네. 순수하게 딱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근데 이제 봤어요. 예. 어떻게 하는지를. 그리고 기업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하는지 다 봤단 말이에요. 과연 또 어려워졌습니다. 근무합시다 했을 때 그때처럼 또 국민들이 그럴까? 지금 보세요. 나는 안 그럴 것 예,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 당시 아까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가만히 있다 아구창한데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맞지. 저희만 해도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내 자신을 투영해서 지금 뭐가 떨어지고 있네, 환율이 올라가고 있네, 이런 공부를 이제 국민들이 한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럼 나도 내 자산을 지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 그래서 가만 보면 희망은 그냥 내가 공부해서 내가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막 희망 파랑새 같이 희망을 찾는 게 아니라 그게 그렇게 만든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네, 네. 그러니까 뉴스를 못 믿게 만들어 가지고 맞습니다. 계속 국민들이 똑똑해지게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뉴스만 보면 됐거든요. 그럼 된 거야. 근데 이제 어느 사람부터 가짜 뉴스가 나오고 정부가 원하는 뉴스가 막 뿌려대기 시작한 시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바뀐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하셨던 133회 희망 유전자 이거는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결론을 내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김일희 편입니다. 희망 유전자. 이게 참 이게 살면서 저도 이제 이 주제를 딱 만나고 나서 요즘 같은 때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 생각해봤더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에도 이제 파동이 있다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저도 이제 간접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사랑, 좋은 기운이 돌아. 뭐 행복, 좋은 기운으로 돌아요. 근데 그 남을 욕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런 말들은 자체가 파동 자체가 안 좋다는 거에서 그걸 뭘로 얘기를 하냐면 진짜로? 네. 근데 왜 자한당 그 사람들은 그걸로 행복을 찾는 것 같은데? 그 약간 저기 뭐 이런 사람은? 약간 이제 변태들이 있어요. 근데 있는데 보통은 이제 뭐냐면은 그 일반적인 사람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막 욕을 할 때 있잖아요. 너무 화가 나, 걔 때문에 짜증이 나. 그래서 걔에 대한 비판을 한 5분, 10분 할 때는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거를 30분 넘게 계속 하다 보면 안 좋은 얘기를 나도 그 단어를 맞아요. 계속 꺼낸다 보면 맞아요. 나도 네.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이게 누군가를 욕할 때 그 네. 욕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은 내가 그렇죠. 잘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책에 나왔던 게 우리 뇌는 주어를 기억을 못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주어를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뇌는 너한테 하는지 나한테 하는지 이걸 기억을 못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차는 나쁜 X야 그랬는데 이 마차를 기억을 못 한다. 그쵸. 그럼 그 앞에 나쁜 S야만 남는 거야. 일이 어. 뭐 저기 누구야? 누구? 저기 뭐 야수 이렇게 집어넣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예. 이름은 다 사라지고 예. 그 사람한테 썼던 단어들만 남는 거 내 뇌는 기억을 하는 진짜로? 거예요. 나쁜 애야 뭐 그런 것만 하다 보니 내 스스로도 감정이 안 좋아진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걸로 이제 강의하시는 분이 있고 근데 경험으로 빗대서 딱 보니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책에 있어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에 나와요. 그죠, 맞아요. 일본에서 잠깐 쓴 거잖아요. 물? 네, 물은 답을 알고. 그러니까 물이 이제 사람 말귀를 알아듣는다는 얘기거든요. 갖고 어떤 일본 과학자가 물을
그 얼렸다 녹였다 하면서 사랑해, 예뻐, 행복해 막 이렇게 단어들을 붙이거나 말을 해줘요. 물한테? 네, 그러면 물이 분자가 예쁘게 나와. 근데 넌 쓰레기야. 너는 이명박이야. 그럼 그 분자가 지저분하게 나오는 뭐 이런 분자가 거예요. 돈 모양으로 싹 변한다라고. 아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찍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내가 알기로는 그거 아니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책이 있다는 있어요. 게. 아 근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있다. 셀러가 베스트셀러였는데 있어요. 아, 그 그래요? 아니 근데 네. 그게 방금 말한 것처럼 칭찬했을 때 물을 얼린 입자하고 각각 다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진짜로? 네. 각 나라 말로 감사합니다를 썼을 때 그 모양이 예쁜 정도와 저주를 퍼부는 말을 했을 때 그 입자가 어그러지는 게 좀 아니 예쁘지 않고. 생물은 네. 그렇대요. 막 이렇게 막 그 소를 키울 때도 막 좋은 음악 들려주고 좋게 얘기하고 심지어는 식물도 맞아요. 그렇게 하면 잘 자란다는데 네. 물이 물도 그러니까 와. 그게 이제 그런 유의 이런 좀 독특한 실험을 해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것들이 대부분 이제 일본에서 일본 저자가 막 써서 우리나라에 넘어오는데 그런 비슷한 유가 이제 뭐 게르마늄도 있고 뭐 이온도 있고 뭐 수소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아니 있어요. 근데 이제 뭐가 있냐면은 실제로 그래서 그 언어의 힘을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이걸 실제로 해본 분들이 많아요. 이제 요즘에 이제 심심하신 분들은 집에서 해보시면 되는데 이 밥이 두 개가 있잖아요. 밥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한쪽 밥에다가는 맨날 욕을 해요. 쌍욕을 해. 한쪽 밥한테는 칭찬을 해줘. 아 먹는 밥? 네, 먹는 오케이. 밥에다가. 예. 일주일 뒤에 딱 하면은 곰팡이 피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아 진짜로 이거는 진짜로? 검증 이거는 나 저희 아기 이제 대순진리에 갔을 때 아니. 아니야 이거는 검증이 된 거예요. 그게 KBS 다큐멘터리에서 했어요. 했어요. 이거는. 아나운서들한테 읽으라고 해가지고 시켰어요, 그 두 개를 실제로. 비교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도 저기 어디 영국인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나무 중에서 나무 하나만 이게 내가 너무 읽은 지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나무 하나만 그 잘 안 자라는 나무가 있었어요. 거기 영국이 그 12제자 이름 가지고 한 거예요. 나무에다가 베드로 나무 뭐 하나가 안 자랐던 나무가 유다 나무였어. 그래서 팔았단 말이야.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야. 배신자. 지나갈 때마다 이 새끼를 할 거 아니야. 배신자 하다 보니까 네. 걔가 미움을 받는 거 사람들한테. 그럼 모여서 기도를 해야지. 그러니까 나무가 안 자란 거예요. 용서한다 이렇게. 그런데 유다가 사랑했던 제자 중에 하나 아니었어요? 원래는? 아니 근데 배신을 하요. 배신했어요. 예수님은 다 배신 사랑했죠. 배신 아니, 때린 거예요? 배신 그 때리지. 나무가 유다가 누군지를 알아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나무한테 욕을 하니까 야, 유다나무야 팔았잖아 하면서 비판을 나무도 욕을 먹으니까 안 자랐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그 뭐 얘기하다 요 얘기가 나왔죠? 어쨌든 간에 좋은 기운, 이게 좋은 말 기운. 예. 좋은 기운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런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자꾸 해줘야 국민들도 희망을 갖고 꿈을 갖고 하는데 왜 이런 걸 안 해주냐라는 이제 메시지를 이제 대통령이 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봐도 답답할 것 같아. 나는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칭찬을 안 해. 칭찬을 안 해줘. 잘하고 있다 뭐라고 안 해줘. 그리고 내가 요즘에 든 생각은 막 진짜 내가 우리나라를 보면서 무서운 생각이 든 게 야 진짜 이게 정말 우리나라가 무섭구나. 이 선거를 앞두고 나서는 사람이 죽든 말든 관심이 없고 표로만 계산하는 걸 내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자 신천지라는 단체가 자 이 뭐 어떻게 됐든 이 사람들도 뭐 우한에서 이게 생길 줄 모르고 거기서 갔겠죠. 근데 왔는데 바이러스 됐어요. 이건이 어쩔 수 없는 사건이야. 누가 알고 간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자 이제라도 막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명단을 달라 그러면 명단을 주면 되는데 안 주니까 검찰한테 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검찰한테 좀 압수수색 하라. 근데 검찰이 안 해.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하라 그러고 저쪽에서는 왜 거기까지 관여하냐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지? 라고 생각해 보다니까 이게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져야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입장에서는 정부가 안 돼야 된다. 정부가 안 되고 예. 이게 무너지고 경제가 아수라판이 경제가 돼야 나쁘고, 예. 선거에서 자기네가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 다 뭐든지 비협조적인 거야. 언론도 잘못한다고 자꾸 세뇌를 해야 되고 검찰도 안 도와줘야 되고 이런 게 막 해서 딱 한 달 동안만 아수라장을 만들면
다음에 국회의원이 우리가 싹 바뀌면서 공수처도 없어지고 자 문재인 대통령 탄핵으로 돌린다 이 계획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섭다. 그 사이에 아니 그 말이 네,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냥 제가 들은 얘기인데 네. 이재명 도지사가 과천을 털었어요. 과천을 진짜 서버를 털어버린 거예요. 다 갖고 있대요. 본부. 다 갖고 있대. 이재명 도지사가 다 갖고 있대요. 지금 그래서 아무도 이재명 도지사를 못 건드려. 그럴 수 있죠. 네, 서버를 털어버렸으니까. 아, 그럴 수 있죠. 네, 다 갖고 왜냐면은 있다고. 거기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그 동안에 이제 그렇게 이 똑똑한 사람이 많다는데 그 안에. 신천지가 이 그동안에 왜냐면은 이 우리가 선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그 뭐 확실하게 그 표가 갈리는 대구랑 광주인데 빼고는요 웬만한 수도권은 5천 표 차이로 지고 그렇죠 5%에서 10%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면 저기 그 신천지는 또 이게 또 잘 그 오다가 내려온 대로 잘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거야. 보장되는 표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20만 명씩 딱딱딱 모이고 자 우리 마포에 우리 신천지 몇 명 사는데 너 찍어줄게. 예를 들어서 이러면 정치인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조기 축구회도 거기 몇 명 한 20명 축구하러 나오는 데도 인사로 나오는데 그렇죠. 있잖아요. 종교 모임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 가족부터 해가지고 싹 이거 계산했을 때 어쨌든 얘네들하고 뭔가 꿍짝짝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 얘네는 표를 줬기 때문에 뭘 정치인들은 뭘 해줘야겠어요? 신천지에 대한 뭐에서 조사라던가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야 너네가 내가 도와줬으니까 좀 처리 좀 해줘라. 뭐 이런 딜이 오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내가 이 생각을 하면서 야 우리나라가 이게 진짜 법이 없는 나라구나. 그냥 선거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뭐 사실은 이게 제일 화를 내야 될 분들은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젊은 애들이 클럽 다니잖아요. 자기네 면역력 강하다고. 실질적으로 노인분들이 이걸로 승질을 내야 되는 거예요. 콜라텍을 못 가 지금. 망했다니까 지금. 야씨 우리를 죽이려고 직접적인 피해자야 내가. 피해자잖아요. 아빠 아들. 그래서 내가 이 생각을 막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하지 생각해봤더니 선거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더 빨리 잡혔을 텐데라고 생각이 든 게 이게 지금 표가 너무 짧은 시간에 잡혀 있다 보니 이게 이제 최선을 다해서 반대쪽에서는 아수라장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내가 정치를 안 하는 나 같아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이 현재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약점을 찾아야 되는데 뭘로 무너뜨리지? 이걸로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마스크, 대란, 확진자 자꾸 퍼뜨려야 돼. 만약에 내가 진짜 더 골수 그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아까 저기 이제 코로나 자살 부대를 뽑아서 일부러 걸린 애한테 가가지고 서로 오염하고 나서 100명이 야야야야 하고 나서 자 대구에 몇 명 가, 광주 몇 명 가 해갖고 더 아수라장을 만들려고 나 같은 사람이 만약에 적자 난 더 독하게 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폭 분단인 거야. 대신에 나이가 너무 많으신 분들은 위험하니까 50살 밑으로만 받아서. 근데 지금 실제로 네. 감염돼서 돌아가신 분들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잖아요. 네. 나이가 많은. 근데 그 어른들이 많이 걸리는데 왜냐면 어른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면역력이라던가 그다음에 약간의 지병들이 다 조금씩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딱 불을 붙여주는 거죠. 안 그래도 아프셨는데 불을 확 붙여주고 그다음에 조금 어디 하나 안 좋은 그동안 경험 못했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어른들 같은 경우는 이겨내기가 힘들잖아요. 면역력 자체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야 진짜 무섭다. 사람 목숨이 그냥 선거에 그냥 숫자에 불과하구나 얘네들은. 그래서 이 생각이 들면서 대한민국이 좀 무섭다는 생각을 제가 좀 많이 좀 한 게 있고. 근데 이게 좀 다른 측면인데, 네. 그러니까 신천지하고 그러니까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뭔가 좀 결탁이 돼 있다는 그런 의심이 들잖아요. 네.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약간 그 일면이 드러난 것뿐이지. 신천지라는 그 종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역사가 꽤 됩니다.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단순히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한테 표를 주기 때문에가 아니라 신천지가 종교라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단체에는 과세를 하지 않잖아요. 그게 가장 큰 최악점인 거예요.
그 만약에 그 종교 단체에 대해서 과세를 할 수 있었다면 신천지는 분명히 그러니까 탈세를 하고 그 탈세에 대한 뭐 그 차지가 뭐라고 되겠죠. 합니까? 그 국세청에서 조사 나가는 거. 세무조사. 예,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밖에 그러니까, 없어요. 예. 맞아. 왜냐하면 그 신천지는 헌금의 특성이 고액 자산가가 그 고액을 내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 수입의 엄청난 부분을 맞아요. 헌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묘양원에서 그렇게 일을 많이 뿌리 한대요. 조직에서 예. 나오는 돈 액수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만약에 과세를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문제 삼고 진작에 어떤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하다 보니까 계속 감출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진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좀 압박을 좀 가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가 비호해 주는 게 다 누구겠어요? 권력 있는 분들이 있고 그쵸. 아니에요, 그죠? 예, 예. 뭐 검찰 쪽이라든가 판사 쪽이든 뭐 정부 쪽이든 예전에도 우리도 보면 방송가에 있어 보면은 PD나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압박 넣는 사람들 보면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아무한테 PD한테 아무나 함부로 못 하거든요. 그러면 딱 보면 기사 뉴스 내리고 할 때도 보면 어떻게 내리냐면 기자한테 바로 걸기 전에 국회의원한테 걸어요. 전화를 걸어. 국회의원이 딱 뭐 신문사 누구한테 또 얘기해가지고 내려와서 하는 거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기자한테 바로 전화 못 하니까 자기가 친한 국회의원한테 딱 전화하면 탁탁탁 돌아서 기사가 딱 내려가요. 내가 그걸 봤어요. 그 광경을. 그거야말로 돌려가기네. 진짜로 진짜. 내가 그거를 그분 집에서 봤단 말이에요. 엔터테인먼트 대표, 모 대표, 박모 대표 있었어요. 그분 자는데 그분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딱 떴어. 전화 받고 깬 거 놀래서 갖고 봤더니 기사가 뜬 거야. 자기에 대한 안 좋은 기사가 뜬 거야. 갖고 어디 일보야 딱 보더니 조선일보 딱 보더니 전화를 하더라고요.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는 내가 뭐 그 신문사로 전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 막아줄 사람 전화한 것 같아. 전화를 딱 하고 나서 1시간 뒤에 기사가 딱 내려갔어요. 그거 보고 백이구나. 이건 백이구나라는 걸 내가 그때 알았죠. 반대도 가능할 거 아니에요. 띄우는 기사 써라 그런 것도. 그런 거는 얻어내려서. 너무 쉽지. 그런 거는. 그러니까 오히려 나를 내리고 하는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날 띄워줘 하는 기사는 너무 쉬운 기사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내가 진짜 대한민국이 하나하나 보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이제 막장으로 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아요. 아 슬프다. 왜냐하면은 아까 이민 형도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매너가 없어. 내가 이제 보니까 예의 없는 것들이라 옛날 영화도 뭔가 보고 그 하는데 조커에 나왔던 네. 대사 같은데요. 아, 너무 맞아요. 예의가 없다. 너무 예의가 없어. 진짜로 야 그 기본 에티켓이라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에 또 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문신한 애가 유튜버 애가 거의 이제 장애가 있는 친구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걸 찍으려고? 아니 찍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찍어서 그냥- 올렸어요. 그냥 그걸 이제 그 CCTV가 있어서 걸린구나. 그러니까 걸린 걔 거. 장애가 있는 친구가 유튜버인데 걔랑 합방을 하자고 해서 같이 방송을 하다가 아. 술 먹고 나서인지 계획적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 친구를 막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일반 폭행 정도가 아니에요. 병을 던지고 의자 던지고 테이블 던지고 10분을 넘게 그렇게 폭행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애가 도망간 거야. 맞다가. 근데 중간에 있는 애가 말려주다가 놔두다가 말려주다 놔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리는 건지 방치하는 건지 알 수 없게끔 애매하게 행동을 해요. 그러다가 도망을 갔어. 신고를 한 거예요. 편의점 가가지고. 편의점 아저씨가 신고해줘가지고 경찰이 데려갔어. 근데 5시간 만에 바로 나와. 잡혀간 애가. 갖고 걔네 집에 또 왔어. 가게. 갖고 그 친구는 없는 거야. 걔네 아버지한테 막말을 하고 문제를 이게 지금 유튜브에서는 또 이제 이제 이슈가 됐는데 그걸 보면서도 그 영상을 한번 CCTV 영상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에요. 그런 건 어디 가서 봐요? 너무 그러니까 검색어로 올라와 있어서 누구 봤어요. 그랬더니 내가 이 친구 몇 번 봤는데 갖고 봤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몇 대 때린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이거는 애가 근데 그거 맞은 거에 비해서는 2주밖에 안 나온 거예요. 나는 맞은 걸 보면은 진짜 어디가 함몰되거나 그럼 짜고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2주밖에 안 나와? 아니, 2주는 뭐 거의 안 돼. 봐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이렇게 그 영상처럼 짜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 그 액션 스쿨 다녀야 되는 거야. 진짜 호흡이 잘 맞아. 왜냐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한 것보다는 덜 나왔는데 근데도 많이 다쳤어요. 막 진짜 그러니까 그 폭력에 비해서 덜 다친 거지. 그 실제 상황이고 이걸 보면서도 근데 그 친구가 돌아다녀요 지금도. 걔 폭행한 애가 그리고 애 말고도 폭행당한 애가 2명이 더 있대요. 근데 나는 이런 애들이 왜 돌아다니지? 군대도 안 다녔어. 군대도 안 갔어. 폭행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근데 이 벌을 제대로 안 받으니까 오히려 제가 요즘에 드는 생각은 착한 사람들이 선한 의지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야. 걔네들이 돌아버리던가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아니면 저런 애들의 피해자로 남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걔도 미쳐서 그런 애들을 똑같이 맞대응 하다가 그럼 그거에 대한 또 처벌받고 빵에 들어가고 진작에 막아줬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겼는데 그래서 요즘에 이런 희망 바이러스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엔 또 뭘로 가냐면 또 검찰 개혁으로 가는 거예요. 법, 검찰, 언론. 네. 여기가 바뀌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희망이 없다라고 저는 되게 좀 이번에 이걸 보면서도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새날이라던가 뭐 김어준 뭐 이런 분들 보면서 만약에 다음에 내가 반대쪽 민주당 쪽이 아니고 다른 당 쪽인데 접근을 한다면 제일 먼저 날려버려야겠다. 내가 상대편으로 봤을 땐 김어준이라는 사람 꼭 날려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새날 꼭 없어져야 되는 프로예요. 상대편이 봤을 때. 근데 정권이 바뀌면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 왜? 그래. 팟캐스트와 저 사람들의 위력을 봤단 말이에요. 지난 5년간. 얼마나 무서운 저 사람들이 TV 언론도 아닌데 영향력이 어마어마하게 터지는 걸 봤단 말이에요. 나를 설득시키는 거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네. 진짜. 그 네. 둘을 날려버리고 그걸 또 그쪽에 많잖아요. 몇 명만 딱 날아가면 대한민국에는 이제 희망이라는 건 없다고 봅니다. 저는 무섭습니다, 한 여러분. 20년간 이런 사람들이 안 나타납니다. 도와주세요. 겁나서 구독하고 네. 뭐 좋아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드려야 해주시고 이번 총선에서도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우리 형도 지금 막 흔들려 결정이. 들정 안 되네. 언제는 나한테 막 민주당 당원 가입하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이게 좀 집값 오른다고 흔들리고.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해줬어. 형 집값이라는 게 지금 정책을 잘못해서 지금 오르는 게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때 다 그때 규제 다 풀어놔가지고 이게 2, 3년 뒤에 터지는 거야라고 설명을 또 해줘야 돼요. 잘한다 김일이. 내가 또 경제 공부를 해야 돼. 또 설명을 해주려면. 야 잘생긴 만큼 똑똑하네. 그래서 여러분들 자, 이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믿고 한 번만 더 믿고 한번 우리 한번 한 10년은 뭐든지 해야 강산도 바뀌잖아요. 10년이면 강산도 바뀐다고 대한민국이 바뀌려면 10년 정도 집권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좀 힘을 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네버엔딩 스토리 133회 세 번째. 오늘 주제가 희망 유전자. 희망 유전자. 희망 유전자. 네. 요즘 우리 새날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제 국뽕 반점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뽕이 차오른다 국뽕 뭐 이런 컨셉으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인지에 대해서 이제 약간 단면을 들여다보자 이제 그런 취지로 준비를 했는데 이제 제가 그 국민학교 세대니까 제가 국민학교를 다녔을 때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의식의 맥락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없다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원조 받았던 민주주의도 시대라서 그런가? 이제 미군에 의해서 억지로 심어졌고 민주주의가 미군에 의해서 심어지기 전에는 일제에 대해서 이제 강탈을 당했고 일제에 강탈 당하기 전에는 중국 그 유학이라는 굉장히 굉장히 후지고 낡아 빠진 고리타분한 정치 철학에 지배당했던 어떤 노예 상태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거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20년 지금 이 순간에도 공무원들한테 그런 의식이 굉장히 많은데 국민이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이런 걸 한번 해봅시다라고 딱 제안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돌아오는 질문이 뭐냐면 해외 사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그 공무원들의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그 의식의 일부가 굉장히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 그 질병관리본부가 대응하는 이 방식 자체가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는 올림픽을 3번 연달아 치르는 정도의 홍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국가 브랜드가 강화되는 이 효과 자체가 올림픽을 몇 번이나 연속으로 할 정도의 그 정도 효과를 누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최초로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선도적으로 하는 게 있다라는 걸 공무원들 내면 세계에 스스로 이제 주입시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시간은 좀 걸리겠죠. 코로나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계절이 한 2개 정도는 지나야 될 거예요. 2개나요? 뭐지? 예. 그 약이라고 하잖아요. 항생제라고 하나? 그게 개발되는 게 최소 6개월이래. 동물 실험도 예. 하고 뭐하고 예. 백신이라고 하죠. 예. 근데 백신이 지금 이 시기상으로 봤을 때 중국이 처음 이렇게 우한 폐렴이라고까지 불렀잖아요. 처음에는 우한이라고. 그래서 지금 보면 3개월 정도 지났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 3, 4개월 정도 있으면 그러니까 미니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 그럼 잠깐만. 그러네. 그러니까 계절 세 번이네. 계절 한 2개는 더 지나야지. 예, 예. 여름쯤 지금 여름이 지나야지. 겨울에 시작된 예, 거죠. 예. 봄. 그러니까 그렇죠. 그게 안정이 될 텐데, 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얼마나 독특한 나라냐면 이 그 5,000년 역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단군으로부터 반만년 역사. 5,000년 역사라고 하는데 5,000년 역사 내내 행정 시스템이 단일한 영토 안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작동한 건 전 세계에서 한반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우리나라, 한반도, 대한민국이라고 부를 때의 그 개념하고 미국 사람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라고 부를 때의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국가라는 개념은 약간 달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한테 나라라는 건 5,000년짜리예요. 왜냐하면 한반도라는 국토 안에서 내 조상의 조상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계속 살고 있었다는 어떤 심정적 확신 같은 게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그 땅에서 사는 내 동포를 볼 때의 그 감정이 중동이나 유럽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중동같이 척박한 곳에서는 경계라는 게 없어요. 땅 사이에. 강과 강 사이도 너무 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와 나를 구분할 수 있는 건 부족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족으로 구분하거나 종교로 구분하거나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구분하는 개념은 1945년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거보다 더 오래 해봤자 1910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난 이후에 국가라는 개념이 처음 생긴 거지. 그 이전까지는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그냥 부족 단위, 아니, 종교적으로 저 사람은 나랑 같은 파야라는 개념으로 서로를 관계를 맺었지. 저 사람은 나랑 같은 나라 사람이야라는 개념은 없었거든요. 근데 근대적인 개념의 국가라는 개념이 있기 전에부터 대한민국에는 나라, 국토, 내 땅이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바뀌더라도 행정 시스템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라 국호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뭐 국호가 바뀌더라도 행정 시스템은 사또의 직함이 바뀐 것뿐이지 행정 시스템이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이 요구하는 그 질서를 내가 지켰을 때 행정이 요구하는 그 지시를 내가 최소한 수행할 수 있을 만큼 협조했을 때 그 다음 해에 나한테 어떤 이득이 돌아오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코로나 사태에서 해외에서 정말 신기하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이 정도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고 뭐 사망자도 늘어나면 국민들이 패닉에 빠져가지고 서로 약탈을 하거나 뭐 사재기를 하거나 그러는 게 보통의 대부분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는 진짜 뭐 미친 듯이 사는 거 마스크 말고는 나머지는 사실 편은 사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뭐 종교 행사 하지 마라, 정계 행사 하지 마라 하고 막 얼마 전 허경이 형도 그 뭐 해갖고 했다잖아요. 네. 프랑스에서 뭐지 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콘서트인가 뭘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딨어? 우리 다 뭉쳐 그래서 페스티벌 한 거야. 스마프 페스티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말 그러니까 더럽게 안 들어 걔네들도. 행정 시스템에 대한 어떤 내면에 새겨져 있는 확신 이런 것들이 없이는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 진행하는 이런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시민들의 시민의식이 굉장히 수준 높은 것도 있는데 그 수준 높은 시민의식은 우리 역사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아 바디는 튼튼하게 있는데 그렇죠. 머리만 쇽쇽쇽쇽 계속 그렇죠. 바뀌어 왔던 거네요. 그러니까 아. 우리 국민들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 혼자만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독단적으로 움직일 때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만큼 전 세계적으로 잘 아는 이거 5,000년 동안 학습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유전자에 새겨졌다고 봐야 되는 거죠. 나는 유전자에 더 많이 새겨져 있나 봐. 왜냐하면 다른 분들이 이런 단체 플레이를 안 할 때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지 알죠? 그러니까 그래서 예.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되게 싫어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면 뭐 종교 집회 같은 아, 저 경우도 너무 그렇고 짜증나지 않아요? 그런 진짜? 것도 그렇고 사실은 아니 어떤 분은 밤에 저기 그 병원에 있는 분이 이제 데리러 왔다고 확진자라고 데리고 왔다고 얼굴에다 침을 뱉은 경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예. 이런 거 보면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건 이제 굉장히 독특한 독특한 케이스이기 케이스긴 때문에 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병역을 이걸 잡자고 병을 잡자고 명단을 내라고 하는데도 안 내고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특수한 종교 집단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게 자꾸 이제 생겨나면서 이 사람들의 이런 그런 공중 질서가 조금씩 딴 나라보단 나아요. 근데 난데 제가 그러니까 바로 봤던 그러니까 기준에 비해서 너무 약해진 그러니까 거예요. 평균적으로 너무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하게 튀어 올라오는 게 굉장히 더 눈살이 찌푸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 하나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일본의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일본이 이제 우리나라보다 돈은 많다고 알려져 있죠. 빚도 많고, 돈도 많고, 땅도 넓고, 뭐 인구도 많고 한다고 한데 방사능도 많고 방사능도 많죠. 방사능 양만 치면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많은데 AV도 이제 많고. 걔들은 이제 이렇게 관리되지 않은 방사능이 너무 많은 거죠. 네, 이게 일본이 땅덩어리가 넓다고는 하는데 우리나라하고 공통점이라고 치면 이제 미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강제로 이식된 그렇죠. 국가잖아요. 네. 우리도 그렇게 그러니까 똑같은 모발 역사를- 이식하듯이 민주주의를 네, 이식한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거 이식이 강제로. 됐는데 네. 그 이식이 된 정치 시스템의 그 결과물을 지금 보면 우리는 지금 국민이 주인이 된다는 어떤 그런 정치 철학의 근본 질서를 찾아가고 있는 단계인 거고 일본은 아직까지 그 귀족 정치를 못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냥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국민은 국민이고. 그러니까 분리돼 있는. 우리나라 어떤 당에 계신 분들은 그 일본식 정치를 따라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그쪽을 되게 부러워하고 예. 근데 저렇게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그게- 자꾸 이렇게 민주 시민들이 많아져서 불안해한다라고 느끼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러니까 좋은 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땅 속에 묻혀 있는 지하 자원이 없어서 이렇게 고생한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어요. 예, 그렇게 고생한다고 생각하는데 지하 자원이 없는 걸로 치면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땅덩어리 크기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굉장히 작지만 활용 가능한 땅으로 보면 우리가 일본보다 훨씬 많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직감적으로 이해를 못 하는데 일본의 지도를 잘 보시면요. 대부분 녹색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평지가 없다는 뜻이에요. 산이 그러니까-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은 크기로만 치면 그냥 대륙이라고 우겨도 돼. 당연히 섬치고는 너무 크거든.
그렇죠. 섬7고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아대륙이라고 우겨도 그냥 그래 니들 뭐 대륙이라고 쳐라 할 수도 있는데 대륙이라고 부르기에는 평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의 90% 이상이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산의 성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뭐 구릉지가 있고 뭐 낮은 구릉지로 이루어져 구불구불해서 산도 이렇게 나무도 많고 풀도 많고 동식물도 많고 이런 게 아니에요. 너무 빽빽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숲은 등산이 불가능해. 너무 빽빽해가지고 거기에서는 어떤 농작물을 키울 수도 없고 기껏 해봤자 버섯을 캐거나 산나무를 캐거나 그 정도지 개간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10%그 활용도가 10% 조금 안 되는 그 나눠져 있는 국토에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그 지역과 지역 사이의 교통이 그대로부터 너무 안 되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시스템이라는 게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는데 도쿄를 벗어나면 그 사람은 도쿄 사람도 일본 사람도 아닌 그냥 어떤 그냥 중간에 붕 뜬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 가기 전까지는. 우리나라처럼 행정 시스템의 행정력의 연결성이 있잖아요. 전라도에서 경상도로 넘어왔다가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넘어가고 강원도에서 경기도로 넘어갔을 때 우리는 계속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그게 굉장히 약해요. 그건 일본이 행정력이 약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행정력이 약한 그 근본에는 그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그 국토 있잖아요. 너무 빽빽한 산과 그 산 밑에 기퉁이에서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 열악한 토지 환경이 사람들이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기도 어렵고 어렵게 그러니까 미군에 의해서 억지로 만들어진 행정 시스템이 작동하기도 힘든 환경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걔네는 이제 뭐 90%가 산이라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70%가 산이거든요. 사실 20% 차이니까 뭐 크다고 하면 클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저는 이제 그것도 중요한데 이것도 생각을 해요. 행정 시스템을 만드는 게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지형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과연 그동안에 나왔던 일본의 정치인 중에서 우리가 봤을 때 야, 저 사람 정말 열려 있다. 좀 세계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느낄 만한 정치인이 있었냐는 거예요. 일본에. 높은 사람 중에 우리는 예를 들어서 자, 뭐 우리가 봤을 때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라든가 김대중 대통령이라든가 노무현 대통령도 괜찮잖아요. 좋잖아요. 과연 일본에도 그런 수장이 나와서 이끌었던 적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게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네. 일본의 근대 역사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게 귀족 정치가 지금도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메이지 유신을 하기 이전에 그 사무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유럽으로 치면 귀족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그러니까 그 옷을 그냥 양복으로 갈아입은 것뿐이지 그 내부 정치 시스템과 그 생활 문화 양식은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메이지 유신 당시에 서민이었던 평민이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평민인 거고 그 당시에 지배 계급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때 그 일본 옷을 입고 있다가 지금은 양복을 입고 그냥 의원 내각제라는 시스템 안에서 계속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혁신을 한다든지 개혁을 한다든지 이런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치를 했으면 아들이 정치를 하는 게 당연하고 내 아버지가 정치인이었으면 당연히 그 할아버지도 정치인이었다. 그러니까 아베 할아버지가 노부특견가 뭐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치와 국민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면서 미국이 심었던 그 민주주의라는 정치의 껍데기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행정력과 정치력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경험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1945년을 중심으로 미군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심어졌는데 지금은 결과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전쟁 직후부터 경제 성장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 일본이 이제 미국의 특혜를 받아서 좀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서 그리고 6.25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그
이 재산을 어마무시하더만. 이게 뚝뚝 빨아먹은 네. 그런 이익도 있었고 해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빠른 경제 성장을 이뤄냈지만 지속 가능성 면에서는 우리가 훨씬 더 강한 지금 면모를 보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게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지하 자원이 없다는 그러니까 선입견. 지하 자원이 아니라 대한민국은 이 국토 자체가 굉장히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식량을 생산하기 충분한 평야가 있고, 그리고 그러니까 통제 가능할 정도의 산맥들. 그러니까 일본은 이 산림이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냥 방치돼 있는 거예요. 그 접근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굉장히 운이 좋은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이야기까지 하면 너무 좀 국뽕이긴 한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 대한민국 사람들의 진짜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평균 지능이 너무 높아요. 이건 외국 사람들하고 일을 해본 사람들이면 다들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자발성이라는 면, 호기심, 그리고 추론 능력. 그러니까 뭐 추론이라는 게 뭐 넘겨지는 것도 추론이라고 치면은 좀 위험한 개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전체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까지 양보해야 되고 어디까지 나서야 되는지 낄낄 빠빠에 대한 관념이 굉장히 감도가 높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한민국이 어떤 국난이 오든지 간에 항상 극복해낼 수 있다고 믿는 게 외국 사람들이 그런 농담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국난 극복이 특기라고. 그게 너무 국난 극복이 특기라고. 그러니까 맞아요. 어떤 경우에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민들 사이에 가지고 있는 행정 시스템과 사회적 약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 생존할 수 있다. 우리는 계속 발전 가능하다라는 그러니까 내면의 믿음이 공통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런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외국에 정말 전수를 해주고 싶은데 최소 이제 역사가 5,000년 정도는 돼야지 전수를 해줄 수 있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야. 미국은 비용이 비싸니까 뭐 300만 원인가 3,400 정도 예. 그 의료보험이나 이게 너무 잘 안 돼 있어서 심지어는 미국은 환자를 눕혀놓고 허가가 떨어지기를 기다려요. 보험 회사에서 이거 수술해도 되냐 안 되냐 이 정도라서 그걸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게 잘 돼 있어서 오늘 들었던 기사 중에 나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라는 타이틀이 있었어요. 나 한국 사람이었으면 좋겠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거는. 그게 네 맘대로 되겠니? 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네버엔딩 스토리 주제는 희망 유전자입니다. 원래 제목을 희망 바이러스로 문 대통령 워딩 그대로 정하려고 했지만 우리의 유튜브 때문에 바이러스를 유전자로 고치는. 네. 근데 바이러스도 걸려. 바이러스 민감해요? 노딱이 붙어요. 코로나는 아예 구글에서 발표를 했어요. 아.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가짜 뉴스를 계속 만들려고 그걸로 수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전부 없애기 위해서 코로나 관련 이야기는 전부 다 아예 광고 수익을 못 내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 뉴스도 뭐 거의 다 뉴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런데 다 노딱 처리가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그건 이해가 좀 되는 게 유튜브 하는 애들이 뭐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것처럼 해가지고 막 그 방역복 입고 방역복 뭐. 입고서 막 동네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거 한 거예요. 아니, 찍은 오늘도 우리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카톡에 어머어머어머 이게 실화예요. 어머어머어머 내 친구 어떻게 코로나 걸렸대. 확진됐다고. 진짜로? 아니 혹시 예전에 만난 그 친구냐고. 아니 그 친구 아니라고. 야, 여기 청담동 사는 애라고 막 서로 얘기하다가 알고 보니까 뭔지 알아? 확진자래. 집에만 있어갖고 확 살이 쪘다고 확진자. 나 진짜 우리 직원들 확진자. 욕을 했다니까 진짜. 아니 그게 지금 확진자라고. 그럼 난 덜 찐자야, 덜 찐자. 더 찐자. 진짜 욕을 했어요. 아니 근데 코로나
코로나를 지금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막 걱정하고 막 어머어머 할 것까지는 아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 농담할 장난친 거래야지. 거, 장난친 거 가지고 그거야. 농담할 화가 난 거죠, 거를 그게. 지금 이러고 있는데 확진자래서 아니 확진은 확 찌었다고 해서 살쪘다고 아이고 참. 아무튼 그래서 그 희망 바이러스라는 말을 문 대통령이 이제 했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압도하는 희망 바이러스 하고 더불어서 불안 바이러스까지 없애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보수 쪽에서는 또 이 말 가지고 엄청 까기 시작하더라고. 왜냐하면 거기에다 또 바이러스 이야기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까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미안. 오사치기님 계속 인터셉트 들어오니까 헷갈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줄일까요? 라고 이제 푸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푸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럴 때일수록 코로나에 대한 진짜 뉴스를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수익과 상관없이 그래야 걔네들이 올리는 가짜 뉴스를 우리가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 그래서 계속해서 짤을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광고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이 총선과 대한민국 운명을 걸고선 방송을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오늘 보니까 오늘 날짜로 일본에서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검사 숫자가 월등히 적잖아요. 예. 43명 검사한 것 중에 33명이 확진이 났어요. 그러면 확진율이 77%입니다. 그냥 검사하면 바로 그냥 아니 오늘 나 엄청나네요.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기 전에 딱 봤더니 이미 올림픽은 취소됐대요. 그러니까 취소가 이제 아베는 아직 하겠다고 발표를 안 하고 있는 발표를 안 하는 것뿐이라고 상황이라고 하는 아베는 이야기가 관객 있더라고요. 없이라도 하겠다고 그랬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IOC에서 취소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랑 약간의. 상관없이 지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관객 없이 하겠대. 나 너무 웃긴 거야. 아니 올림픽이 무슨 그러니까 아베 아버지 말이 딱 맞다니까. 아베가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을 너무 잘해가지고 믿으면 안 된다고. 왜 그냥 미국 때문에 그죠. 미국의 부동의 그 스폰서도 체육 스폰서나 스포츠웨어 물품 기타 등등의 스폰서가 가장 크고 예. 가장 올림픽을 가장 커머셜하게 취할 수 있고 음. 금메달도 제일 많이 따고 이게 뭐 나이키 그쵸. 유명 브랜드. 기타 뭐죠 뭐 그런 거 스포츠 장이잖아요. 브랜드. 장 예, 그게 예. 아디다스 뭐 그쵸, 그쵸. 아디다스는 독일 거네요. 장이잖아요. 예. 아무튼 이번 코로나 때 우리나라의 이 빨리빨리 이게 굉장히 빛을 본 것 같은데 지난주에 이제 야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 애들하고 일할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프랑스에서 일할 때 오히려 저는 내가 그러니까 물론 인종적으로도 그러니까 대놓고 차별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그 차별하는 순간 자기가 되게 못 배운 사람이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티를 안 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빨리빨리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걔네들이 부담을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빨리빨리 일을 처리하면 경영하는 CEO 입장에서는 보이는 거예요. 저게 일을 하는 거를. 근데 프랑스 애들은 일단 뭐 점심 먹고 오고 칼퇴근은 칼퇴근이지만 오늘 할 일을 내일 미루는 게 엄청 많고 그냥 되게 편하게 일을 해요. 이 유튜브에서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외국애랑 일하면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 저 병신 안 해요? 그거 없어요? 답답해서. 저 병신 뭐 이런 그러니까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왠지 막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정수기 물통을 갈아야 되는데 회의를 하는 거야. 저걸 몇 시에 가는 게 좋겠냐? 아니면 누가 저걸 갈기 가장 적임자인가? 회의를 하고 막 2시간 회의하고 회의 안 끝났으니까 밥 먹고 와서 다시 또 마저 회의하고 그러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무나 가라 일단 갈면 되는데 거기서는 최고로 갈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군지를 뽑아야 되고 이 사람이 언제 갈아야 되는지 또 물어야 되고 하다 보니 이게 좀 일이 좀 능률이 떨어지고 답답하다 보니 너무 힘들어요. 그거하고 항상 그 퀘스천이 그거예요. 일하면서 저 XX 하라고 두 번째로 쟤네들이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살지? 네. 쟤네들 어떻게 우리보다 잘 살지? 네, 항상 그 진짜 생각을. 아시아 쪽은 단기간에 잘 살아진 나라가 많은 거고 걔네들은 사실 유산으로 먹고 사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막 빨리빨리 뭔가 결과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게 그냥 한 5천 년 있었던 거예요. 진짜. 근데 그 유산의 대부분은 약탈한 거잖아요. 그러네요. 네. 식민지를 통해서 약탈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마스크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하나는 제가 들었던 이야기 중에 재밌는 마스크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출장을 가는 친구의 이야기예요. 근데 파푸아뉴기니라는 게 파푸아뉴기니를 왜
되게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때도 그 우리나라 건설 회사가 파푸아뉴기니에 뭔가를 짓고 이런 영업을 엄청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쪽 같은 경우에는 비행기도 많이 갈아타지만 난기류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비행기가 이렇게 쭉 가다가 한번 쑥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우 싫다. 그 진짜 무섭고 싫은데 그게 이제 여러 번 되는 거예요. 그때 또 파푸아뉴기니 가는 길이 험하기도 하고 멀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그 제 친구 앞에 일본인 커플이 앉았었던 거예요. 일본인 커플이 앉아 있는데 이게 난기류가 계속 쿵 하고 여러 번 내려가니까 안에서 그러면 사실 불안이 되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승무원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안전벨트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이게 난기류가 약간 심해지면서 자동으로 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산소 마스크가 제가 정확하게 어떤 기종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급하게 되면은 내 마스크가 이렇게 위에서 내려오는데 내 마스크가 아니라 옆에 사람 마스크를 쓰거나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겠네. 그래서 자기 마스크가 혼자 안 씌워진 상태로 있는데도 내 마스크가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그런 당황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앞에 커플이 신혼여행을 가는 와중이었는데도 보니까 딱 그런 커플이었는데 이 남자애가 여자의 마스크를 먼저 써버린 거야. 그런데 이게 난기류니까 이게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가다가 또 이제 잠잠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자애가 일어나서 남자의 싸대기를 친 거예요. 맞은말 했네 남자가. 그러니까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도 이게 꼭 자기가 이걸 뺏어서 써야겠다가 그 아니라 영화가 있어요. 정신 없어가지고 그렇게 잘못한 건가? 스키장에서 막 산사태가 밀려오는데 막 도망을 가는데 그 되게 스키 리조트가 다 이렇게 다들 부자고 이렇게 우리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남자 혼자 도망간 거예요. 아, 자식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다 버리고. 그러면서 보니까 그 산사태가 앞에서 멈춘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3박 4일 동안 계속 정적이 흐르면서 그 남자 뭐 여자가 계속 눈물을 흘리고 남자는 어쩔 줄 모르고 아이들은 막 이러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3박 4일이 더 지옥이겠네. 네. 차라리 선사태를 만나는 게 낫지. 차라리 그랬는데 이 마스크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러니까 뭐 급박한 상황에서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코로나 마스크에 대한 미담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스크를 우체국에서 이제 팔기 시작하고 뭐 마스크 대란이라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막 때리기 시작할 때 지금보다 한 1, 2주일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우체국에서 판다고 팔기 시작한다고 하니까 줄을 또 쫙 쓴 거예요. 근데 그때 줄을 서면서 사람들이 또 막 뭐 사회적 거리를 지키기는커녕 막 새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우리 싸우고 막 이렇게 신경 날카롭게 있지 말고 손에다가 자기가 사인펜으로 순서를 다 적어줄 테니까 그대로 서 있자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은 누가 이렇게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해도 자리 해주고 이런 게 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쭉 썼다는 거야. 좋은 방법이네. 네. 그런데 이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마스크를 배급받을 때 어떤 사람이랑 아줌마 번호가 똑같은 사람이 나온 거예요. 위조범. 썼구나 또. 도장도 찍어야겠네 이제. 그 아줌마가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썼는데 하필이면 그 아줌마랑 똑같이. 네, 누가 이렇게 딱 써온 거예요. 진짜 캡이다 캡. 그래가지고 도장도 찍어야 돼. 그봐야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 좋다니까. 임기응변에 등하고. 도장 찍고 사진 찍고 다 해야 돼. 이제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약국에서 우리 마스크 오브제 하는데 무슨 가족 증명서 띄워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게 다 그렇게 해서 되는 거라니까요. 저도 제 자식 거 여권 들고 가요. 네. 제가 이제 행사를 해봐서 사실 여기서도 내가 느낀 게 뭐냐면 행사를 가잖아요. 그러면 선물을 주라고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좀 젠틀한 데를 가면 선물 가지고 뭐 퀴즈 낼 때 뭐 손 먼저 든 사람 우리가 선물 주고 하잖아요. 마치라고 기회 주고 하는데 우겨요. 자기가 늦게 들어놓고 나서도 왜 날 기회 안 주냐 이거야. 갖고 행사가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 땡깡 부리는 거가 그래서 선물을 줘버려. 그러겠네. 조용히 해달라고 네, 주는 거야. 네. 근데 그렇게 사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원칙을 나는 내가 이거 하는 거 보면서도 저게 지켜질까 과연? 내가 저걸 왜냐면 만약에 기다렸어요. 내 앞에서 끊겼어. 그냥 전 내일 오겠습니다 하는 분이 없어요. 난리를 칩니다. 막 그냥 진짜 그 행패를 부리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제 그러니까 대부분은 안 그러는데 그런 과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약국 선생님도 좀 자기가 쓰려고 하던 거라도 줘. 자기 거라도 준단 말이야. 일단 진정시켜야 되니까 줘.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맨날 그런 분들 그런 과들이 있어. 그게 또 은근히 통하니까 그걸 계속 한다니까. 맞아요. 그 아니 승질 내고. 나는 막 민경욱 생각이 갑자기 확 머리에서 나는. 갑자기 그분 했던 거 많죠 말들. 아니 지금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마스크를 내 오브제에 맞게 저도 예전에 그 자식 그걸 갖고 가니까 애를 데리고 오래요. 애를 데리고 오래서 애가 중학생이니까 야 그냥 여권 들고 학생증 잊어버렸대. 그래서 네가 직접 가라.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 마스크 줄 서서 타보신 분 계세요? 아니요. 저도 안 했어요. 아예 안 갔죠.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약국을 가면 저는 아이 때문에 저는 면 마스크 쓰는데 근데 약국에 딱 가면 붙어 있어요. 재고 없음. 바깥에서 그러면 안에서 의사가 이래요. 안 들어가면 되는데 꽉 들어가서 왜 없냐고. 있어요 맞아, 없어요 맞아. 두 번. 그러니까 없다고 써놨고. 계속 실갱이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너무 힘들다고 하는 게 그런 것 지긋지긋한 때문인 거죠. 거죠. 지긋지긋. 그러니까 예. 약간 그 편의점도 보면은 담배 없으면 밖에다 붙여놓거든요. 하도 와가지고 담배 찾으니 짜증나는 거.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니까. 근데 약국이 본연의 업무가 있잖아요. 뭐 병원 밑에는 처방전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마스크만 팔고 있어. 그래서 나도 요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보고 있는데 통장한테 좀 주다고 하든가 동사무소에서 주든가 뭐 해야 될 것 같은 거. 이거를 약국에서 계속 하기는 너무 어렵지 않나. 근데 그나마 이 정도의 질서라도 네. 정말 잘 지켜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외국 손님을 맞을 때 우리가 겨울에 저도 이렇게 영어 캠프 같은 거 할 때 외국 애들 데려오잖아요. 걔네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 우리 겨울에도 좀 있잖아요. 네. 인사동에 가고 애를 쫙 풀어놨는데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냐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문화적 차이를 보고 굉장히 놀래요. 왜요? 걔는 그러니까 외국은 얼굴을 가리는 거는 정말 스타하던가 아니, 인종 차별적인 그 제스처라든가 아니면 정말 내가 말기 암 환자라든가 특별한 그런 게 있지 맞아. 않고서는 장애가 있어도 얼굴을 내놔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가리는 거는 그저 모욕적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쓰는 거랑 외국에서 마스크 쓰는 거랑은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정도가 예. 완전 달라요.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퍼지는구나. 이 마스크 잘 안 쓰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마스크 안 쓰는 문화가 있는 거죠. 네. 내가 지금 스웨덴이나 프랑스에 있는 친구한테 마스크를 사서 보낼까라고 생각을 했다가 접은 이유가 안 쓰잖아요, 이거를 걔네들. 보내서 본인들이 거기서 쓰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왜냐하면 걔네들- 다니는 것 자체를 예, 이상하게 그쵸. 보기 예. 때문에. 그리고 걔네들이 그러니까 뭐가 동일하냐? 우리는 마스크가 동일하고 걔네들 이거 손세정제. 에탄올 이거하고 휴지 계속 쓰고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휴지 때문에 이제 매점 매석이라고 하나 그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예. 그래서 아까 마스크 번호 썼던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면은 미담이 아니죠. 네. 거기서 이제 똑같은 사람이 2명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당한 아줌마가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럼 그냥 하라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 또 오죽하겠냐 싶어가지고 그럼 내 목소리 있는 마스크 가져가라고 하고 그 아줌마는 이제 사람들이 앞에서 받아가는 거 이제 지켜보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가면서 아유 그래도 이렇게 수고하셨는데 그러면서 한 장씩 다 나눠주고 간 거예요. 그 아줌마가 제일 많이 가져갔겠네. 결과적으로 그 아줌마는 5장보다 더 아름답다. 많이 받은 거예요. 와 아름답다. 진짜 아름다운 네, 이야기지 네, 이런 네, 게. 네. 그래서 너무 훈훈한 해피엔딩이어가지고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고 또 나머지 하나는 지금 계속해서 경기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도지사들 중에서 이재명 지사님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우리 지금 강원도지사 최문순 지사가 지금 SNS 상에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감자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감성파리가 아니라 감자파리. 감자파리. 근데 이게 원래 최문순 지사가 트위터에서는 굉장히 재밌게 잘 해가지고 팔로워가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감자를 팔겠다고 한 건데 이 지금 강원도에 4월까지 팔아야 되는 감자가 11,000톤이고 이거를 만약에 다 팔지 못하면 4월에 이후에는 돈을 내고 폐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사를 못 짓네 농사를. 예, 그게 그래서 너무 이거를 이제 도지사가 나서 가지고 하는데 사진을 이 최문순 지사가 직접 이 감자 이렇게 다듬고 손질하고 하는 거를 다 보여주고 근데 또 비주얼이 괜찮아요. 그거 하고 있으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강원도지사로서. 저는 옛날에 만나봤잖아요. 원래 MBC 사장이었잖아요. 맞아. 사장 같지가 않아. 너무 순수하셨어. 네. 그래서
되게 그때도 인상 좋게 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지금 SNS에서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 앞에 팔았어요? 다 팔았어? 아니 지금 최문순 지사가 앞에 나서서 하고 있고 그 밑에 이제 서브 계정으로 감자 파는 막내 비서라는 걸 팠어요. 그래서 이 비서가 직접 이제 돌아가는 걸 계속 올리는데 이게 사실 수요는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근데 서버가 터져서 자꾸 못 파는 거야. 할당량을 그날 할당량을 뭐 1시간 만에 완판, 네. 2시간 만에 완판. 그런데 이걸 배달을 해줘야 되는데 그 시스템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 아, 거예요. 이런 거는 이마트 정용진 회장 뭐 합니까? 출동해야지 이럴 때. 아니 그래서 지금 이게 그 이제 5kg에 1,000원인가 막 그래요. 아니 10kg의 원래 도매가가 10,000원 이상이래요. 어, 그래서 이제 그걸 소분해서 마트에서 이제 더 비싸게 팔거나 하는데 지금 10kg에 5,000원에 팔고 네, 있거든요. 맞아요. 정용진 회장 진짜 생각해 보니까 섭섭하네. 그냥 계정 하나만 주면 되잖아. 백종원은 도와줬잖아요. 그 저번에. 이마트 판매 계정 하나만 딱 내주면은 다 해결되는 건데. 아, 근데 그런 건가? 아하. 그게 엄청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또. 본인은 하고 싶어도 그렇긴 할 텐데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아무튼 그래서 첫날 판 게 지금 14톤이거든요. 근데 사실 11,000톤을 팔려면 더 팔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지금 네이버에 계정을 텄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팔 수도 있게끔 하는데 어쨌든 제가 이거를 그 우리 유럽 특파원 하시는 분이 이걸 이 최문순 지사 이걸 한다는 거 알고 지인들한테 알린 거 이제 SNS를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네.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모르는 사람들 이런 거 네, 정보가 그 사람들한테도 없는 야 사람들. 아니 감자 10kg에 5,000원이면 진짜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들고 못 가지. 나도 이거 감자 좋아하시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서버가 터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못 받는 상황이 오니까 자기가 이웃들한테는 이야기를 해뒀기 때문에 이거 마트 가서 자기가 사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막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각 지자체장에서 SNS 계정을 놀리지 말고 이런 식으로 잘 키워가지고 최문순 지사처럼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핫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가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도 울산인가 어디서 야외 횟집을 한 거예요. 아. 드라이브스루 했지. 네, 그래서 뭐 예, 예. 7,000kg 해갖고 하나에 뭐 35,000 그 몇 개인가? 대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이렇게 밖으로 나간 사람이 없으니까 택배는 지금 엄청 호황이거든요. 힘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한다고. 자살했대. 자살했대. 택배. 그래서- 아유, 내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지.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지자체에서는 이런 아이디어도 많이 내서 이 희망 바이러스, 희망 유전자를 좀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주제는 이제 희망 유전자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건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니까 지금 힘들어도 우리가 이제 우리 개그맨들이 이제 무명 때 소극장에서 돈 없이 이렇게 막 개그 짜면서 버텼던 건 사실 희망 때문에 버틴 거거든요. 나도 언젠간 저기 우차사 무대에서 개그를 할 수 있어. 그 꿈 하나 가지고 돈도 안 벌고 맨날 공연장에서 공연만 한 거 밥만 먹고 그걸 희망으로 버틴 거죠. 어떻게 보면 자기 꿈 때문에. 근데 아마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렵고 뉴스 보고 뭐 이런 것만 자꾸 보다 보면 이 스트레스 받다 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더 오히려 더 병이 왔을 때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자꾸 괜찮아질 거야, 잘 될 거야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마음을 좀 다잡아야 본인 건강에도 좋고 본인이 건강해야 또 남들도 건강하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 한 것 같아서 이런 주제를 얘기해봤고요.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세 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 자 그래서 소리가 이상해서 그랬는데 자 저희는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네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